한국 사교육의 레전드라 불리는 손주훈의 말입니다. 공부는 유전이다. 즉 공부는 머리가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IQ 80도 스카이 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놓고서는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요? 보통 학원 강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게 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노력하면 된다. 이런 식의 말로 학생들을 꼬드겨서 수강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 사교육의 대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공부는 머리가 맞는 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노력해라. 미친 듯이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1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부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력에 관해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성적이 오른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공부에서 노력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머리에 든 것이 없으면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량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부에서 노력보다는 머리가 중요하다는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첫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시험 성적이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입니다. 저도 학교를 다닐 때 한 선생님께서 너희들이 고등학교 와서 본 첫 모의고사 성적이 너희들 수능 성적이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한 저와 친구들은 3년 동안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선생님의 말이 실현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른 친구도 있습니다. 이 부류는 전혀 공부를 안 하던 친구가 고등학교 와서 마음 잡고 공부한 경우입니다. 재수를 해도 첫 수능과 성적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수능을 보고 아쉬운 나머지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대다수의 재수생들은 첫 수능과 성적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매일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 상대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하지만 성적이 쑥쑥 오르는 친구. 학교를 다닐 때 늘 밤새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적도 늘 그대로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는 정말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래도 공부에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공부는 노력보다는 머리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부모님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공부는 머리가 좋아야 해 포기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노력의 배신을 느끼지 않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 좋아지는 비결은 바로 책 읽기입니다. 아니, 너무 뻔하고 교과서적인 말 아닌가요? 이 영상에서는 무작정 책을 읽어야 한다는 등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구체적인 독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와 공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그런데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과목들은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 아닙니다. 특히 국어 같은 과목은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비슷한 점수대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어 시험은 이 지문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묻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능력, 독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만 많이 풀어본다고 독해력이 좋아질까요? 이것은 마치 방탈출 게임 자물쇠를 힌트를 사용하지 않고 노가다로 일일이 맞춰보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한국어가 영어와 숫자로 바뀐 것 뿐입니다. 영어로 된 글을 잘 이해했는지, 숫자로 된 글을 잘 이해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또 독해력이 좋으면 한국사, 사탐, 과탐 등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독해력은 공부의 코어 근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코어 근육이 좋으면 다른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독해력이 좋으면 수능뿐 아니라 다른 시험도 잘 볼 수 있는 원리입니다. 독해력이 좋은 사람들은 교과서를 읽을 때 그 이해의 깊이가 다릅니다.
한 번만 읽어도 다른 사람들이 두세 번 읽었을 때 도달하는 이해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독해력이 좋으면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책 벌레인 친구들은 보면 이 사실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는 안 하고 오타쿠처럼 판타지 소설만 읽는 친구조차도 국어 영역 성적은 좋았을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공부를 조금만 했어도 다른 과목도 성적이 좋았을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독해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독서를 하면 독해력이 좋아지는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뇌가소송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또 어려운 말이야. 너무 어려운 용어라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신경은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 할수록 그 행동을 유발하는 뇌신경끼리 가까워지게 됩니다. 뇌신경끼리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 특정 행동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른손을 다쳐서 왼손으로 손을 사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오른손처럼 왼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책 읽기에 적용하면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독해력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뇌발달은 어렸을 때 발달이 끝나서 그 시기가 지나면 머리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던데 이게 다 소용이 있는 말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뇌가소성 원리에 의해서 뇌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발달합니다. 다만 어린 시절에 그 발달하는 속도가 성인이나 노년기보다 빠를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길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설명이 없었다면 아무도 동기부여가 안 되셔서 실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머리가 좋아지는데 성공하실 것입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좋아지는 독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책의 수준입니다. 사람마다 독서 레벨이 다릅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책을 읽더라도 그 책에 대한 이해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라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책이 아닙니다. 한때 유행했던 총, 균, 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은 책이지만 그 내용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두꺼운 책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읽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시간은 버리는 것이고 자기 위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으려고 고른 책을 10페이지 읽어봅니다. 책을 읽으면서 각 문단의 주제를 생각해봅니다. 주제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문단을 내가 이해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10페이지 중에서 80% 이상의 문단을 이해할 수 있다면 딱 좋은 책입니다.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쉬운 것보다는 약간 어려운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독서에 흥미가 없으신 분들은 술술 읽히는 쉬운 책부터 읽는 것도 좋습니다. 판타지 무협소설도 좋습니다. 2. 책 분야.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 거죠? 사실 어떤 책을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흥미를 느끼며 읽을 수 있는 책이 좋습니다. 수능 시험 준비한다고 한국문학, 고전문학을 읽는 경우가 있는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국문학은 생각보다 어렵고 재미도 없습니다. 읽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작품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 도서관을 가봅니다. 도서관에서 제목을 보고 흥미가 가는 책 10권 정도를 골라봅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자리에 가져가서 훑어봅니다. 내가 제목을 읽었을 때 느꼈던 흥미가 그대로 느껴지는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1분 내외로 그 책을 읽지 말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엄선된 책들을 읽으면 됩니다. 3. 책 읽는 시간.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최소 1시간은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평소에 책 한 줄도 안 읽는데 1시간은 너무 부담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자기 전에 10분만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자기 전 10페이지만 보고 자기,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읽다 보면 흥미가 붙어서 더 읽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간.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책을 읽어야 머리가 좋아지나요? 하루 1시간 독서를 한다는 기준으로 2년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때 시작하면 고등학교 때는 여유롭게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생인데 저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매일 1시간씩 책을 읽는다면 6개월 1년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국어 영역 1등급은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내신부터 입시에 반영이 돼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먼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다녀서 압니다. 1년 365일 내내 내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신 시험은 상대적으로 벼락치기가 가능한 시험입니다. 2, 3주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나름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책을 1시간 정도 읽고 시험 기간에는 자기 전 10분 정도만 읽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불안하더라도 학원보다는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해력만 받쳐준다면 고3 때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독서 후 활동.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독서 후 활동을 함께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독서 후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글쓰기입니다. 아휴, 책 읽기도 어려운데 글쓰기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글쓰기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에서 10분 동안 어떤 것이든 써도 좋습니다. 읽은 책의 내용을 요약해도 됩니다. 책을 보며 들었던 생각, 인상적인 장면과 그 이유 등을 자유롭게 적어도 됩니다. 우리는 글쓰기 하면 그 자체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는 잘 써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쓸 필요 없습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짧게 쓰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공부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지만 조금만 공부를 해도 오르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애들은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는데 뒤처지지는 않을까요? 학부모님, 학생들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팩트를 말해보겠습니다. 수능 1타 강사의 수업을 듣는 학생은 많습니다. 적어도 전체 수험생의 30에서 40%는 1타 강사의 강의를 들을 것입니다. 이 수험생 중에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10% 정도만 강의를 충실히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한 10% 모두가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5가지 방법만 따라하시면 IQ 80도 스카이 갈 수 있습니다. 끝.